자, 왜 뉴코크는 시장에서 사라졌을까? 세계 시장에서 코카콜라와 펩시콜라의 양대 산맥이죠. 그런데 이제 미국 시장에서 1980년대 초반에 펩시콜라가 그 펩시 챌린지란 이름 하에 사람들에게 눈을 가리고 콜라를 맛보게 한 다음에 어느 콜라가 더 맛있느냐 이런 그 테스트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상당 부분의 사람들이 코카콜라보다는 펩시콜라를 선택을 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대대적으로 펩시콜라에서는 광고를 내보냈죠. 그러면서 펩시콜라의 어떤 시장 점유율이 올라가고 하면서 한때는 펩시콜라가 코카콜라의 시장 점유율을 넘어섰던 저기 미국에서 80년대 하여튼 중반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카콜라에서는 야단이 났죠. 그래서 새로운 어떤 뭐 신제품을 개발하고 그렇게 해서 뉴코크라는 이름의 콜라를 시장에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맛은 기존의 코카콜라보다 조금 단맛이 가미됐달까 맛이 좀 틀렸어요. 근데 이제 뉴코크가 시장에 나오면서 기존의 코카콜라는 더 이상 생산을 안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소비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왜 콜라의 맛이 변했냐? 그래서 옛날 코카콜라가 더 맛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 코카콜라 경영진에서는 이 소비자들이 펩시콜라를 선호하는 것이 단순히 맛 때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새로운 뉴코크를 일단 개발했고 그것을 시장에 내놓으면서 기존의 코카콜라는 시장에서 사라지도록 했는데 소비자들이 선택하는 코카콜라는 어떻게 보면 단순히 맛 때문만이 아니었다는 거죠. 거기에 어떤 다양한 어떤 심리적인 요소가 깔려 있었다는 겁니다. 심리적 요소. 그래서 코카콜라 소비자들의 거센 항의에 의해서 거의 발매 6개월 만인가에 시장에서 다시 과거의 코카콜라를 내놓았습니다. 그게 이제 코카콜라 클래식입니다. 코카콜라 클래식인데 그러면서 한동안은 두 개를 동시에 하다가 이제 뉴코크는 시장에서 사라졌는데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어떤 제품을 선택을 하는 것은 어떤 실질적인 차별화, 실질적인 맛의 차이도 있지만은 어떤 심리적인 차이, 심리적인 차별화가 크다는 것을 사실은 이 사례에서 극명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조사가 어떤 잘못됐다는 건데요. 자, 마케팅 조사 우리가 그 앞에서 이제 제2장에서 어떤 마케팅 전략, 어떤 마케팅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환경의 어떤 중요성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장의 마케팅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환경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뭘 해야 되죠?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마케팅 조사라는 것은 특정 마케팅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에 의해서 어떤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이제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정보화하고는 어떤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있어야만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조사를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는 이제 상당히 어떤 중요한데요. 조사의 어떤 일반적인 프로세스는 그게 어떤 그림에 나와 있는 것 같이 문제 규명, 조사 계획의 수립, 문헌조사,
필요 정보의 규명, 그래서 1차 자료와 2차 자료, 2차 자료는 그대로 하고요. 1차 자료가 필요하면 자료 수집 방법을 결정해서 표본을 선정하고 자료를 수집해서 분석하고 결과를 해석하고 또 보고하는 그러한 어떤 절차를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조사했던 첫 번째 단계가 문제의 규명입니다. 마케팅 문제를 규명할 때 의사결정 문제와 조사 문제를 구분을 해야 합니다. 의사결정 문제는 경영자나 어떤 마케팅 관리자가 수행해야 할 과업이라면 조사 문제는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다. 그래서 이 의사결정 문제와 조사 문제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요. 자, 그게 이제 무슨 그림에 나와 있는 것 같이 만약에 어떤 이제 시장 점유율이 감소한다면은 예? 그래서 뭐 진단은 고객들이 우리 회사 제품보다는 경쟁사 제품을 더 선호하는 경쟁사 상표로 대체한다. 그러면은 의사결정 문제는 자사의 우리 상표의 상표 애호도를 강화하는 어떤 그런 전략을 구사를 해야 되겠는데, 조사 문제는 경쟁사 상표가 우리 회사 상표보다 더 선호되는 이유를 규명을 해야 됩니다. 왜 경쟁사 상표를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지 이런 그래서 이 표 4-4에서 보는 것과 같이 어떤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사 문제를 규명할 때는 마케팅 문제 자체뿐만 아니라 배경에 대한 분석도 병행을 해야 되고 마케팅 조사 활동을 수행하는데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의 포착, 해결 방안까지도 또 염두에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따라서 조사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조사 계획은 이러한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사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뭐 통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밑그림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로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해석하는 방법이나 어떤 절차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사를 하는데 조사 소요 시간, 비용 항상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항상 조사를 반드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과 비용을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둬야 되고 조사 계획의 세부적인 수립 단계는 먼저 연구 목적을 확정한 다음에 추진할 조사의 종류 방법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연구 목적에 따라서 조사 방법은 탐색적 조사, 기술적 조사, 인과적 조사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먼저 탐색적 조사는 말 그대로 이제 어떤 탐색을 위한 조사입니다. 연구조사 주제에 대한 선행 연구조사라든지 사전 지식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연구 문제에 대한 방향성을 잡아주고 주제에 대한 보다 넓은 시야를 얻고자 하는 목적으로 진행되는 조사입니다. 그래서 기술적 조사나 인과적 조사 등 다른 조사를 하기 위한 선행 단계로서 당면한 문제를 명확히 파악하고 변수를 찾아내서 가설을 세우는 데 주로 이용이 됩니다. 탐색적 조사의 역할은 의사결정 문제의 기회를 규명한다. 조사 문제를 규명한다. 당면한 문제 상황과 관련된 변수 사이의 관계를 정립하기 위한 통찰력을 형성한다. 다양한 의사결정 문제와 기회를 대한 중요성, 중요도에 따른 우선순위를 파악을 한다. 당면에 대한 지식 수준을 향상한다. 조사 개념을 명료화한다. 이런 방법들이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예로 문헌조사, 전문가 의견조사, 사례조사,
표적 집단 면제법 뭐 등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뭐 자세한 기술적 조사는 연구조사 대상의 환경이나 특성을 묘사하는 연구조사를 의미하며 특정 주제나 이슈에 대한 특성을 확인하거나 정보를 얻을 목적으로 진행되는 조사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떤 있는 사실을 그대로 알아본다. 예?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대로 어떤 그 특성을 기술한다. 기술한다는 것은 이제 뭐 그대로 적는다는 거죠. 예, 뒤에 인과조사라는 것이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파악한다면은 기술조사는 현상 파악, 예를 들어서 재고조사, 현재 재고가 얼마나 있는지 알아보는 겁니다. 교통량 조사, 차가 얼마나 많이 지나다니는지 알아보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이제 기술적 조사인데, 그래서 어떤 현상 파악이라든지 변수 어떤 관계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는 조사로서 사회과학 분야에서 이제 널리 있던 사용을 합니다. 기술적 조사의 역할은 당면한 상황의 이제 특성 파악, 예? 특성 상황의 발생 빈도 파악, 뭐 교통량 조사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발생 빈도를 파악하는 거죠. 관련된 변수에 따른 상호 관계를 파악한다. 뭐 또는 뭐 과거 어떤 실적에 기초해서 이제 미래 상황을 파악한다는 건데, 이게 횡단 조사와 종단 조사가 있습니다. 횡단 조사는 어떤 시간을 그대로 두고 여러 대상들을 조사를 해서 어떤 차이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량 조사를 하는데 서울의 한강다리, 각 한강다리의 차량 통행을 어떤 다리가 많은 건지, 즉 그러면은 어떤 특정 날, 예를 든다면 뭐 월요일 아침 9시부터 10시까지 각 다리들의 교통량을 조사해서 한남대교가 제일 많다, 뭐 동호대교가 뭐 제일 적다든지, 예를 들어서 어떤 그런 어떤 시간을 일정하게 해두고 파악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종단조사라는 것은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한남대교의 교통량이 월요일 아침 9시는 어떻고, 화요일 아침 9시는 어떻고, 수요일 아침 9시는 어떻고, 월, 화, 수, 요일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그런 것이 이제 종단조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다. 그 다음에 인과적 조사는 어떠한 현상을 묘사하거나 기술하는 것보다는 좀 더 깊게 분석하는 연구조사. 어떤 특정한 현상이 왜 나타났으며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파악한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떤 현상의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원인과 결과의 관계에 대해서 증거를 파악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이게 매출이 줄었는데 매출이 왜 줄었느냐? 무슨 차량 통행이 증가됐는데 또는 줄었는데 왜 줄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조사라는 거죠. 각 변수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가설을 설정하려고 뭐 조사를 한다든지, 인과관계를 알아보는 가장 강력한 조사 방법은 실험조사입니다. 실험. 실험조사에서는 엄격한 실험 설계로 실험 상황을 통제해서 변수들 간의 효과를, 이제 기타 변수에 어떤 효과를 배제한 후에 특정 변수들 간의 원인과 결과를 파악하는 건데, 실험조사의 종류는 원시 실험조사, 뭐 유사 실험조사, 순수 실험조사가 있는데, 이런 자세한 것들은 뭐 다른 어떤 다음 과목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헌조사. 문헌조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문헌, 서적이나 논문, 기존 연구 자료를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뭐 이것도
사실은 문헌조사는 탐색조사의 한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본격적인 조사 전에 반드시 어떤 관련된 문헌을 조사해보는 것이 좋다. 문헌조사가 잘 이루어져야만 연구조사 전체적인 틀이 잘 갖춰질 수 있습니다. 문헌조사의 기능은 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 문제를 단기간에 검토한다든지 주제와 관련된 기존 연구 동향에 대한 흐름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필요 정보의 규명. 정보 수집했던 방법에 따라서 조사 방법의 종류가 결정된다. 조사 방법의 종류가 달라져야 된다.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하기 전에 필요한 정보의 종류를 규명을 해야 되는데 1차 자료와 2차 자료가 있습니다. 1차 자료라는 것은 우리 조직에서 우리 회사가 직접 조사를 한 자료고 2차 자료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다른 목적에 의해서 이미 만들어 놓은 자료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문헌조사 이야기했는데 기존에 만들어진 문헌들은 전부 다 2차 자료입니다. 그래서 2차 자료는 1차 자료에 비해서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조사에서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가급적이면 1차 자료 수집은 최소화하고 2차 자료를 활용할 수만 있으면 활용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1차 자료는 내가 직접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이제 1차 자료를 조사를 한다면 자료 수집 방법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어떤 대화나 어떤 관찰에 의한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다양한 정보를 취득 가능하고 비용 측면에서는 대화 방법이 객관적 측면에서 관찰 방법이 유리할 수는 있습니다. 어떤 표준화된 항목 여부라든지 조사 목적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데 좋고 대화 방법은 응답자의 내면적 심리적 상태까지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학문적으로든지 실무적으로 이제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대인 면접에 의한 방법이라든지 전화 면접에 의한 방법, 심층 면접, 프로젝트 기법, 표적 집단 면접 등등이 있고 대화를 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인터뷰라든지 우편 조사 방법, 전화 조사 방법, 인터넷에 의한 방법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관찰 방법은 인간의 심층적인 내면 심리를 파악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대화를 병행하는 방법이 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관찰 방법은 주로 이제 기존에 있는 것을 그대로 하는 재고조사라든지 그런 것들에 주로 이제 많이 사용되죠. 관찰 방법과 대화에 의한 방법은 상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행해집니다. 2차 자료는 바로 이제 자료의 수집 단계로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해야 될 것이 표본의 선정인데 우리가 어떤 집단 조사를 하고자 하는 집단 전체를 우리가 그것을 이제 모집단이라고 하는데 모집단에 대해서 전체를 조사를 할 수만 있으면은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이제 전수조사라고 그러는데 모집단 전체에 대한 조사를 할 수만 있으면 좋은데 여러 가지 경우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표본 집단, 표본을 추출해서 조사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응답자의 범위에 따라서 조사는 전수조사와 표본조사로 또 구분이 됩니다. 표본조사는 전체 조사 대상이 모집단 내에서 모집단의 특성을 잘 나타낼 수 있는 표본을 추출해서 이들로부터 자료를 수집하고 이것들을 근거로 전체 모집단의 특성을 추정하는 방법입니다. 특정 표본이 모집단을 적절히 대표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표본 조사를 실시하는 이유는
조사의 신속성, 경제성 문제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표본 조사가 오히려 더 세밀한 조사라든지 조사의 정확성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표본 추출이 잘만 된다면. 원칙적으로 전수조사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모집단이 무수히 많은 경우.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어떤 전체 인구에 대한 조사. 사실은 그거 뭐 거의 대부분의 경우 불가능하죠. 아니면 전 세계 사람들에 대해서 조사하는 경우. 응답자의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 이 응답자가 또는 모집단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이 전체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뭐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뭐 마약을 사용하는 사람이라든지 어떤 파괴적인 조사를 하려면 그 자체를 다 파괴를 해봐야지 알 수 있는 경우에 또는 뭐 응답자가 오염될 가능성이 있는 등등의 경우에 이제 표본 집단을 조사를 합니다. 표본의 어떤 선정 방법은 확률에 의한 표본 추출 방법과 비확률에 의한 표본 추출 방법이 있는데 확률에 의한 표본 추출 방법은 단순 무작위 추출 방법, 층화 추출 방법, 군집 추출 방법 등등이 있습니다. 비확률에 의한 추출 방법은 편의 추출 방법, 판단 추출 방법, 할당 추출 방법이 있는데 자세한 것들은 교과서를 일단 참조해 보도록 하고 여기서는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확률에 의한 표본 추출 방법이 상대적으로 더 정확하고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 쉽지만은 비용과 시간 때문에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료의 어떤 수집입니다. 1차 자료를 수집을 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설문지를 이용한 방법이 가장 많이 사용이 됩니다. 이제 설문지의 장점으로서는 표준화된 질문 항목을 이용함으로써 결과의 비교 가능성을 높일 수가 있고 빠른 시간 내에 핵심적인 정보만을 선별해서 입수할 수가 있고 객관적이고 솔직하고 정확한 정보를 입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설문지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선 응답자에 대한 협조 요청이라든지 응답자의 식별 자료, 항목별 지시사항이라든지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자료, 응답자의 인구 통계적인 자료 등이 있는데 이 자세한 사항들은 생략하겠습니다. 설문지 완성 시점에서 조사의 설계와 어떤 분석 방법, 조사 결과의 개괄적인 방향도 어떤 추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설문지를 작성할 때 설문지 작성 시에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은 그 설문지를 가지고 분석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려해서 설문지가 작성되어야 됩니다. 설문지의 작성 절차로는 사전 준비, 개별 항목의 내용 결정, 응답 형태 결정, 개별 항목의 완성, 질문 순서의 결정, 설문지 완성, 사전 조사 등등의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집니다. 2차 자료는 활용 분야가 다양한데 수요 예측 및 판매 예측이라든지 환경 분석 등이 있습니다. 자료의 분석은 수집된 자료는 SPSS라든지 AMOS라든지 SAS 등의 어떤 통계 전문 패키지를 사용해서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자료의 편집, 코딩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죠. 그 다음에 변수들의 수, 측정 단위, 조사 목적 등을 고려해서 통계 기법을 선택을 해야 합니다. 통계 분석 방법은 지금 이 표에 있는 바와 같이 단일별량 통계별 분석과 다별량 통계 분석 방법 등등에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런 방법은 통계학이라든지
시장조사 분석 기법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결과의 어떤 해석 및 보고가 있는데, 마케팅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는 조사 결과를 이해관계자들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케팅 조사자와 조사 결과의 어떤 이용자가 어떤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사소통이 원활할 수 있도록 조사 결과가 해석되고 보고서로 어떤 작성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의 어떤 작성을 어떤 잘 해야 되는데, 그래서 마케팅 정보 이용자의 어떤 이해도라든지 조사에 대한 어떤 지식 정도에 맞추어서 보고서를 어떤 작성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마케팅 조사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더 고학년에 마케팅 조사론이라는 별도의 어떤 과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대해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케팅 조사 시스템은 마케팅 정보 시스템은 경영 정보 시스템의 하위 시스템이라고 어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 의사결정자에게 어떤 필요한 정보를 즉시에 정확하게 제공할 목적으로 관련 정보를 수집, 평가, 분석, 분배하는 사람이나 어떤 설비, 절차 등이 되겠는데, 그래서 마케팅 환경에 어떤 관계되는 정보들이 이제 많이 흩어져 있는데, 이 마케팅 관리자가 어떤 정보 욕구를 평가해서 뭐 이런 조사를 해달라고 한다면, 마케팅 정보 시스템에서는 마케팅 환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평상시에 어떤 첩보 조사를 하고, 내부에 어떤 데이터베이스라든지 또는 어떤 직접 조사를 한다든지 정보 분석 기법들을 통해서 마케팅 정보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정보를 조사를 해서 다시 이제 배포를 하는 이런 시스템을 가지게 됩니다. 마케팅 정보 시스템의 흐름은 먼저 어떤 정보 욕구의 평가, 마케팅 관리자가 어떤 인터뷰를 통해서 정보 욕구를 파악을 하고 정보의 어떤 가치나 어떤 그 정보를 얻는 데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비교해서 어느 정도인지를 평가를 해야 되고요. 필요한 정보의 어떤 개발입니다. 마케팅 관리자가 필요한 정보는 내부 데이터베이스를 비롯해서 마케팅 첩보 시스템, 마케팅 조사 등을 통해서 수집돼야 되고, 정보 분석 과정을 거쳐서 마케팅 관리자가 활용하기에 유용한 어떤 정보를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보의 어떤 배포는 집중화된 마케팅 정보 시스템이라든지 분분화된 마케팅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도 사실은 마케팅 정보 시스템은 경영 정보 시스템의 하위 시스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경영 정보 시스템에서 좀 더 어떤 자세하게 배울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서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